2024년 전 세계 한류 팬 수가 무려 2억 2,50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2년 926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무려 24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역시 한류 열풍의 기반은 K-팝, K-드라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의 드라마나 K-팝이 흥행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지만 이곳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며 한국인들의 삶을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류 열풍이 조금 흥미로운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분 이 나라는 바로 네팔입니다. 네팔은 한국을 그야말로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코리안 드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오히려 핫한 단어가 바로 이 코리안 드림인데요.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살고 싶은 나라로 손꼽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네팔인 것이죠. 네팔은 현재 1인당 GDP가 UN 통계 기준으로도 1,39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토 절반 이상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고산지대로 덮여져 있어 외부와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951년까지도 학교, 병원, 도로, 통신, 전력, 공무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지가 전 국토의 20-3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60%가 농사에 종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잘 나오지 않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죠. 현재 그런 네팔에서의 한국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한국어 열풍은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을 정도라는데요. 실제로 많은 네팔 사람들은 한국어 시험 합격을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네팔에서는 바로 중산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네팔은 한국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일례로 작년 7월 2024년에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자 바로 다음날 네팔 현지의 신문에 이 기사 내용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기사의 요지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한국 내에 있는 네팔 근로자들도 최소 월 5만 원씩 더 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 네팔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일자리를 가지고 싶고 또 일자리를 찾아 많이 떠나왔으면 이런 기사까지 나왔을까요? 실제로 작년에 네팔에서 77만 명이라는 인구가 한국, 걸프 국가, 동남아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단연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무려 816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네팔에 가보면 작은 식당 아저씨도 허름한 택시의 운전사도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명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1년간 한국어 시험 준비에 드는 돈은 120만 원쯤이라고 하는데요. 네팔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한 사람의 월급 정도라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온 것입니다. 심지어 차로 10시간 거리에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는 물소를 팔아가면서까지 거액의 돈을 들여 한국어 학원이 있는 곳으로 유학을 온 학생도 있을 정도였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네팔 청년들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손을 벌려 빚을 지게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 대출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지 못한다면 무려 연이자 30%가 넘는 사채까지 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행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만약 실패하면 바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합격을 한다 쳐도 한국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추천을 받아 적합한 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브로커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합격자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모소고 2년 반에 걸쳐 분산 입국하면서 자신을 통해야 한국에 빨리 간다고 주장하는 브로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에 또 수십만 루피씩 뜯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겨우 왔어도 네팔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 농촌으로 일하러 왔던 네팔인 70%가 무단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돈을 들이고 왔지만 한국에서 큰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탈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네팔인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브로커들 때문인데요. 많은 네팔인들이 건강검진과 항공권을 제외하고도 브로커에게 알선 수수료로 900만 원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네팔 이주 노동자는 네팔에서는 굉장히 고학력자에 수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 인물들인데도
한국에 오면 거의 최하계층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를 못 견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네팔인들도 존재했죠. 그래서 한국행에 도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모험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네팔인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네팔 월급의 20배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네팔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낮지만 집값은 굉장히 높은데요. 카트만두의 땅은 평당 한화 1,000만 원 수준이며 외곽 지역도 평당 300에서 500만 원을 호가하죠. 그래서 네팔에서는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아무리 고된 3D 업종일지라도 10년만 일하면 수도 외곽에 집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까지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는 건 성공의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네팔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도 하고 한국에서 보았던 사업 아이템을 네팔에 접목시켜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네팔과 한국은 공통분모가 많다는 점도 네팔인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네팔은 석가모니의 출생지로 과거부터 불교 순례단의 발길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불교 전통이 깊죠. 그뿐만 아니라 가족 중시 가치나 음식 문화들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쌓인 유대감에 최근에는 한류까지 어마어마하게 강타하면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어마어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네팔인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한국을 향해 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이었던 수준에서 지금은 누군가가 희망을 품고 기회의 땅이라며 몰려드는 현상이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과거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은 초기에는 한국 물품 수입점이나 첨가물 가게 등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세탁소나 네일샵 등을 운영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을 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하지만 이 경향은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는 한국인이 계속 줄어 연간 2만 명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한국보다 좋은 생활을 꿈꿔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들도 생각보다 별거 없어 모국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자주 보인다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 지내는 이민 세대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민 1세대는 대부분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은 직업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2세대는 9%만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이제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상당수가 의학이나 법률과 같은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죠.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이 아닐까 하는데요. 역시 이건 우리 부모 세대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어준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주변에 네팔 근로자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과거 우리 부모 세대가 미국,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타국 생활을 견뎌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한때 GDP 60달러 내외의 세계 최빈국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에 경제 10위권의 선진국가로 상승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 수용성은 부족한 듯 보이는데요. 앞으로 한국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어릴 때부터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감 교육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